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주 속상하실 이더리움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비중이 높긴 한데 꼴도 보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보면 이더리움을 산 지금 장기 고래들의 어떻게 보면 평균 매입 단가예요. 평단가. 그러니까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가격이 빠졌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동그라미 맨 오른쪽 위. 지금 살짝 깨졌거든요. 이때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심리적인 뭐 손절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잖아요. 여기 가격에 터치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보다는 손절난 구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말보다는 손실 구간. 손실 구간. 네. 손실 구간이 많다는 거고. 지금 이 회색깔이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고, 이게 평단가라면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 평단가 아래를 터치한 순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저걸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도요. 손절 라인이라고 보려면 저걸 뚫자마자 폭락을 해야지 손절 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평단가를 그래프가 터치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약간 지쳤다고 표현을 할까요? 뭔가 전체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평단가에 닿고 나서 가격의 바닥 구간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시나리오로 엮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특히 장기 투자자들보다도 단기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서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변동성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훨씬 더 출렁거려요. 그쵸? 그쵸.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롱런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단기 투자자들만큼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서 과연 나는 단기 투자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속에 있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디앱의 개수를 한번 살펴본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이 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NFT라든지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뭔가 그 위에 올라오는 플랫폼 구조라는 건데 그런 것들의 펀더멘탈을 요새는 잘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진짜 이더리움이 끝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뭐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얘기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쵸. 제가 그냥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기를 살짝 깨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터치하니까 반등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겠네요? 그쵸. 네. 저항선이라기보다는 선에 닿으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다. 매수를 하는 구간이 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투자를 할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손절하던데 내 평단가에 닿으면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퍼즈님은 보통 어떠셨어요? 수익이었다가 평단으로 왔어요. 그때 손절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올랐어요. 그래서 평단에 닿았어요. 0% 수익이 됐어요. 그럼 그때 도리어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본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본전에 파신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팔던가 안 그러면 아래 떨어질 때 손절하던가. 아, 하긴 추세를 보시니까. 네. 그게 저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미리 계획 세워놓고 매매하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가격이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더리움 1일 활성 주소 수를 지금 데이터를 들고 왔어요.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하루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 활동한 지갑의 수 그리고 전송하고 그리고 받은 지갑까지 다 플러스해서 체킹을 한 거예요. 밑에 보이는 게 흰색 선이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인데 보시면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해 3월까지도 이더리움 활동 지갑 수가 꾸준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활성 지갑 수가 지금 30만 개 안팎으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지금 1년치로 계산을 했을 때 역대 최저치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거는 따로 기사를 발췌한 건데 NFT 거래량도 급감했고 뭐
레이어 2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더리움의 활동 지갑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굳이 이더리움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동 지갑수가 떨어졌다.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그냥 어떻게 보면 부대장 중에 1등 플랫폼이긴 했지만 요새 진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이어 2 체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활동 지갑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진짜 옛날처럼 이더리움이 정말 나중에 불타오를 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어요. 근데 저것만 갖고 와서 그렇지. 솔라나 활성 지갑수. 아, 그죠. 뭐 비트코인 활성 지갑수. 다 떨어졌죠. 네. 다른 거 뭐 활성 지갑수 하면 다 이럴걸요? 맞아요. 지금은 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거래량, 비트코인 거래량도 보면 지금 이 아래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요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오른 거. 네. 그럼 비트코인 망했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더리움만 볼 게 아니고 다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유독 떨어졌다 이러면은 사실 좀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통계 조작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거품이 좀 거쳤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아침에 했었거든요. 이더리움의 거품이 거쳤다. 여러분,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 잠들어 있는 거인이다. 이 거인이 지금 깨어나 있으면 곰이 겨울잠을 자고 나서 봄을 만끽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곤 다니지만 사실 저도 이더리움의 자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빠졌잖아요. 왜냐면 고점 대비 지금 이더리움이 올해만에 60% 넘게 빠졌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가스비 한번 혹시 퍼즈님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저것도 통계 조작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이게 월평균 가스비인데 말 그대로 이더리움을 할 때 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스비가 작년 3월에 49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2.71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수수료가 싸지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쓰면 네.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겠냐. 아, 지금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도 급감했다는 네,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그 통계 조작인 게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저거 엄청나게 높았던 거 다음에 바로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게 활동량이 3분의 1로 준 게 아니고 댕쿤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뭐예요? 댕쿤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수료를 낮춘 거예요. 일부러? 응. 많이 사용하라고? 응. 많이 사용하라고 수수료를 낮춘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걸 수도 있죠. 같은 활동량이어도 네. 예전에는 수수료가 높았는데 네. 지금은 저 업그레이드 때문에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수수료가 싸졌다는 거는 거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래서 저렇게만 해놓으면 이더리움 수수료 이렇게 높았는데 떨어졌네? 안 좋은 거네? 라고 오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안 쓰나 보네? 음.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낼 때 받을 때 수수료를 하는데 거기 수수료에서 일부분을 소각해요. 네. 근데 소각을 하다가 저렇게 수수료가 싸져가지고 예전에는 그 채굴되는 것보다 소각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전체 이게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수료가 싸져서 네. 채굴되는 게 더 많아요. 아, 도리어? 오. 그래서 지금은 총 물량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총 물량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점점 요 개수를 줄어들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생태계 확장이나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맞는 건지 두 가지가 생기겠구나. 네, 그거 중에 뭐가 맞는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 보면은 요게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여기거든요. 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제 요것도 같이 네 요렇게 자 원래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안 했으면은 요렇게 흰색처럼 계속 늘어났었어요. 오. 근데 요 머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떨어지다가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올라가요. 오. 왜냐? 수수료가 낮아졌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갔죠? 네네. 그러면 계속 공급이 줄어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이는 게 맞냐? 아니면 다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싸게 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게 맞냐? 아. 그래서 이더리움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수수료 일단 낮춰. 수수료 낮추면은 일단 당장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시 떨어지겠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 선택이 맞다고 봐요.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네,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게. 오. 도리어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많이 들어보면 결국에는 요게 다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후에는. 네. 당장에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수수료를 막 오히려 높여가지고 네. 소각되는 게 많게 해봐요. 그러면 공급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당장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프로젝트들이 많이 떠나면 도리어 가격이 떨어질 수 네.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래 수수료를 이더리움이 지금 낮추는 게 가스 활동수를 낮추는 게 좋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 아울렛 같은데 있잖아요. 네. 할인율을 막 90% 때려요. 그러면 할인율이 50%일 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면 90%를 때려가지고 매출을 높이는 게 마냥 좋은 거예요? 아니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네. 버리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재밌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요거는 통계 조작에 가깝다. 요 타이밍에 덴쿤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네. 근데 덴쿤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건 너무나도 의도적이다. 맞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